안녕하세요, 산울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근무하던 태촌야인교육원에 구경차 왔습니다. 여기 계곡을 쭉 따라 올라가면서 식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하얀 꽃이 핀 저 나무는 층층나무죠. 양쪽에 가득 피어 있는데 층층나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층층나무는 저렇게 가지가 옆으로 뻗어서 꽃이 피면 층을 이룬 것처럼 보여서 부르는 이름이죠. 층층나무는 원래 폭분나무라고 해가지고 자기 주위에 같은 종, 그러니까 작은 층층나무가 살지를 못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커다랗게 자란 층층나무입니다. 층층나무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은대난초로 보이는데요. 하얀색 꽃이 아주 이쁘게 폈습니다. 저쪽에도 하나 더 있는데요. 저렇게 꽃이 피는데 그 사이에서 잎이 나면 은대난초라고 들었거든요. 은대난초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점박이 식물은 이 고들빼기죠. 산에 가서 볼 수 있는 고들빼기인데 씁쓸하지만 먹을 수는 있습니다. 생식도 가능하고요.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먹어볼 만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쓴맛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고들빼기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식물은 자주개불주머니입니다. 꽃이 자주빛이 돈다고 해서 자주개불주머니인데요. 개불주머니는 기본적으로 독초입니다. 먹을 수 없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묵나물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일단 잘못 먹으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독초로 구분해서 먹을 필요가 없겠죠. 다른 먹을 것도 많기 때문에. 자주개불주머니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식물은 제비꽃이죠. 하얀색 제비꽃이 폈는데요. 저렇게 길게 올라와서 줄기가 나와서 꽃이 피는 제비꽃은 졸방제비꽃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안 올라오고 줄기에서 나오는 걸 유경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유경성 제비꽃 중에 대표적인 게 졸방제비꽃이죠. 콩제비꽃도 마찬가지고요. 졸방제비꽃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잎이 넓은 것은 어수리죠. 이 근처에도 이렇게 어수리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수리는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갔을 정도로 맛이 좋은 나물입니다.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묵나물도 가능하고요. 밥을 지을 때 이 어수리를 잘라서 넣으면 아주 맛있는 밥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어수리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식물은 덩불성 식물이죠. 꼭 이파리가 포도를 닮았습니다. 보면은 열매가 열리고 있는데요. 열매도 포도 형태로 열리죠. 이 덩굴성 식물은 왕머루입니다. 머루가 지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루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식물은 큰 괭이밥이죠. 이파리가 잘린 모양으로 생겼는데 저게 사랑초하고 비슷하죠. 사랑초는 자주색이지만
큰 괭이밥, 원래 꽃이 먼저 핍니다. 지금은 꽃이 지고 저렇게 씨가 맺혀 있는데요. 저 이파리를 뜯어 먹으면 신맛이 납니다. 괭이밥하고 똑같죠. 큰 괭이밥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식물은 고추나무죠. 지금 이제 꽃이 저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고추나무는 이 이파리가 삼추력, 즉 고추를 닮았다고 해서 고추나무입니다. 이 순을 따다가 나물로 먹을 수 있죠. 데쳐서 잘 무쳐 먹으면 되겠습니다. 고추나무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식물은 어수리죠.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갔다는 어수리가 이렇게 물가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씨가 떨어져서 자잘한 것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수리는 생쌈으로 먹어도 되고 밥을 해 먹을 때 집어넣어도 되고 용도가 다양하죠.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다는 어수리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꽃은 큰꽃 의아리입니다. 꽃이 손바닥만큼 큰데요. 이렇게 토종꽃은 흰색을 띱니다. 요즘 원예종으로 많이 키우는 종류는 보라색이나 진청색, 핑크빛 이런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요. 원래 원예종으로 자라는 큰꽃 의아리는 하얀색입니다. 큰꽃 의아리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식물은 물레나물이죠. 물레나물은 나중에 노란 꽃이 꼭 물레가 돌아가는 것처럼, 사실 바람개비를 닮았는데 물레가 돌아간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물레나물입니다. 물레나물은 지금 이 상태에서 아주 좋은 나물거리일 것 같습니다. 끝부분을 따다가 나물로 먹을 수 있죠. 물레나물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식물은 담배풀 종류죠. 담배풀도 종류가 많은데요. 우선은 산 담배풀 아닌가 싶은데요. 담배풀까지만 동정하겠습니다. 담배풀은 나중에 꽃이 지고 나면은 그 씨방이 곰방대를 닮아서 붙은 이름이죠. 담배풀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식물은 푼지나무입니다. 노박덩굴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같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꽃이 녹색으로 피었는데요. 푼지나무도 꽃이 피기 전에 어린 순은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저 가지 끝에 거를 잘라 먹으면 되겠죠. 푼지나무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식물은 천남성이죠. 저 뒤쪽으로도 몇 개가 더 보이는데요. 천남성은 독초입니다. 그리고 저 위로 쭉 올라오는 게 꽃처럼 보이는 불연포라고 하죠. 나중에는 저 꽃이 지고 나서 거기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열매가 달립니다. 천남성은 종류가 참 많은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일단 천남성까지만 동정하겠습니다. 천남성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나무는 북나무죠. 북나무는
저렇게 잎 줄기가 붉어서 붙은 이름이 아니라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붉어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북나무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잎 줄기에 날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북나무는 또한 윷나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저 가지로 윷을 만들기가 좋아서 붙은 이름이고요. 연부목, 소금나무라고도 합니다. 가을에 열매를 보면은 열매 겉에 하얗게 소금기가 일어나죠. 예, 나무를 잘라다가 끓이면 소금이 생성된답니다. 북나무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식물은 다래입니다. 지금 다래 순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근데 다래 중에 저 밑에 꽃망울이 한두 개씩만 달린 거 보니까 개다래입니다. 개다래는 꽃이 한두 개씩 달리고 그 다음에 꽃잎이 원래 하얀색으로 변하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하얀색이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개다래는 저렇게 꽃잎을 하얀색으로 이파리를 하얀색으로 바꿔서 벌나비를 유혹하는데요. 수정이 이루어지면 흰색이었던 것이 다시 녹색으로 바뀝니다. 개다래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식물은 가락지나물이죠. 가락지나물은 독초에 속합니다. 이름에 나물이 붙어 있다고 그냥 뜯어서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나물 중에는 이렇게 독초가 있어 가지고 꼭 우려서 묵나물로 먹어야 하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식물은 가락지나물입니다. 뒤쪽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쑥과 가락지나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건 쑥이고 이렇게 보이는 건 가락지나물입니다. 가락지나물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식물은 큰 까치수염이죠.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고 있는데요. 큰 까치수염은 나중에 하얀 꽃이 수염처럼 길쭉하게 꼬리를 물고 피죠. 이렇게 어릴 때는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큰 까치수염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하얀색 꽃은 산딸기 나무죠. 산딸기 나무가 여기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하얀 꽃을 달고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빨갛게 있겠죠. 산딸기 나무였습니다. 노란색 꽃을 피운 이 식물, 이 식물은 괴불주머니입니다. 괴불주머니는 이름 보면 꽃이 피는 산괴불주머니가 가장 꽃이 화려하고요. 이렇게 봄이 지나면서 괴불주머니가 핍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염주괴불주머니, 가을로 넘어가면서 선괴불주머니, 괴불주머니 꽃이 순서대로 피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괴불주머니입니다. 하얀 꽃이 폈는데요. 이 하얗게 꽃을 피운 이 식물은 장대나물입니다. 예전에 대나무로 꺾었었던 장대처럼 나물이 길게 자란다고 해서 장대나물이죠. 장대나물도 어린 술은 나물로 먹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하얀 꽃이 이쁘게 핍니다. 장대나물이었습니다. 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는 이 나무는 오동나무입니다.
잎도 큼직큼직하고 나무도 되게 크게 자랍니다. 오동나무는 예전에 딸을 낳으면 뒷간에 오동나무를 심었죠. 뒷마당에 심어진 오동나무가 다 자라면 시집갈 때 가구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오동나무 꽃이 보랏빛으로 이쁘장하게 폈습니다. 오동나무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식물은 애기똥풀입니다. 애기똥풀은 꺾으면 노란 물이 나와서 붙은 이름이죠. 저 뒤쪽에 보면은 벌써 꽃이 지고 씨방이 달렸는데요. 나중에 저걸 건드리면 탁 벌어지죠. 애기똥풀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피려고 위에 꽃송이들이 많이 뭉쳐 있는데요. 이 식물은 지층계입니다. 지층계가 아주 크게 자랐는데요. 지층계는 저 뿌리잎을 나물로 먹죠. 즉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꽃대가 좀 올라오면 그 꽃대도 꺾어서 먹는데요. 뒤쪽이 이렇게 분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지층계는 꽃이 엉겅퀴랑 비슷한데요. 저게 대신에 위쪽에 짜잘한 게 여러 개가 핍니다. 지층계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식물은 이파리가 두 개씩 붙어서 나 있는데요. 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나비나물입니다. 이파리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모양이 나비 모양을 닮았다고도 하고요. 나중에 피는 꽃이 또 나비 모양을 닮았다고도 합니다. 나비나물은 이렇게 어릴 때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나비나물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노란 꽃이 핀 이 식물은 유럽 나도냉이입니다. 냉이니까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는 먹을 수는 있는데요. 노란 꽃이 이쁘게 피었습니다. 유럽 나도냉이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식물은 벌개덩굴입니다. 벌개덩굴은 이렇게 꽃이 피고 꽃이 지면 덩굴이 지어서 옆으로 이렇게 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땅에 단대서 뿌리가 다시 나죠. 주변을 벌개덩굴 군락지로 바꿉니다. 벌개덩굴은 벌이 이 꽃을 좋아하고 잎이 깻잎을 닮아서 붙은 이름이고요. 나물로 식용 가능합니다. 벌개덩굴이었습니다. 지금 하얀 꽃을 피운 이 식물, 하얗게 꽃을 피웠는데요. 벌써 꽃이 지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미나리냉이입니다. 미나리냉이는 저렇게 하얗게 꽃을 피우고요.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는 나물로 먹을 수 있죠. 생식이 가능한데 꺾어서 먹으면 약간 매콤한 맛이 납니다. 근데 데쳐서 먹으면 쓴맛이 나죠. 미나리냉이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식물, 노란색 꽃을 피웠는데요. 이 식물은 꼬리뱅이입니다. 꼬리뱅이는 이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는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노랗게 꽃을 피웠습니다. 얘는 줄기가 녹색이에요.
저 뒤에 것은 약간 줄기가 자줏빛이 돕니다. 아직 어린 개체란 뜻일까요? 줄기에 잔털도 잔뜩 나 있습니다. 꼬리뱅이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보랏빛 꽃을 피운 이 식물은 꽃을 보면 엉겅퀴 꽃을 닮았죠? 예,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종류 중에 이렇게 줄기에 지느러미처럼 날개가 달려서 지느러미 엉겅퀴가 되겠습니다. 지느러미 엉겅퀴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하얀색 꽃이 핀 나무, 고광나무입니다. 고광나무는 오이순 나물이라고 해서 꽃이 피기 전에 올라온 새순을 꺾어서 먹으면 오이향이 나죠. 봄철 대표적인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이순 나물을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고광나무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식물은 돈나물입니다. 돌나물이라고도 부르고 봄철의 대표적인 나물 중 하나죠. 윗부분을 꺾어다가 샐러드로 먹을 수도 있는데요. 또 물김치가 맛있다고 물김치를 담아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보면은 이 바닥에 돌나물이 쭉 깔려 있습니다. 돌나물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꽃은 뱀딸기 꽃이죠. 노란 꽃이 이쁘게 펴 있는데요. 뱀딸기 꽃은 양지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은 꽃이 피었을 때 혹은 꽃이 피기 전이라도 보면은 밑에 받침대로 잎이 있다는 겁니다. 꽃받침으로 잎이 붙어 있죠. 뱀딸기 딸기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딸기를 사 먹을 때 보면은 딸기 밑에 잎이 붙어 있죠. 꽃받침입니다. 뱀딸기였습니다.